부모님을 여기서 보게 된다니 너무 기쁘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그거 다 들려. 목소리가 와 알았어. 우리 목사님 조심 들어가 주시고. 네. 자, 이쪽에 계신 분들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페셜 게스트 우리 선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이혁재!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혁재 선배님이십니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 와, 진짜 실물이 더 잘생기셨다. 자,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네, 이거 쓰세요. 여러분 누구지 아시죠? 네. 저희 이 집회가 굉장히 이제 연세대 집회였잖아요. 네. 이제 메이저로 가는 이제 전 연예 행사, 연예 강사 이영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응원 좀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야,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정근 대표가 정말 오랫도록 소개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일찍 여러분 앞에 왔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일찍.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방송 연예계도 이미 이념적으로 좌편향이 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의 논리를 지지하면 개념 있는 연예인이 돼버리고 우리 자유와 보수의 논리를 어필하면 퇴출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 말고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용기가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걸 제가 좀 깨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과 연예인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죠. 단 피자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가끔 먹으면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생필품 같은 존재고 저희 같은 연예인은 좋아하면 보고 좋아하면 사랑하면 되는 기호품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연예인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를 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 어느 누구도 특히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정가가 사법이고 수많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도 그래서 이제 오범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둘째커녕 도덕적 책임마저 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4월 4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그 직에서 내려올 때 대통령 당신 스스로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승복하고 법치 중에 같이 그대로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소요사태 하나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현실 정치인으로서 플랜 B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탓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그저께 5월 1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끝판왕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 달 뒤면 서로 볼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너희들 이것들아 한 달만 두고 보자. 우리가 권력을 잡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상권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갖춰져 있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국가입니까?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자유가 숨쉬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반장이었죠. 일어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게티즈버거에서 연설한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칭찬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제 뇌리 속에 있습니다. Of the people, for th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링컨이 연설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주권, of the people로 국민이 괜히 권한을 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by the people이 나머지 전체 대다수 국민들 위해서 for the people, 국민을 섬기면서 일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그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의회 권력 하나를 다 장악하고 나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을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한 달 뒤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한 달 뒤면 사라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달 뒤에도 당당히 이곳에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살아있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어떤 민주공화국이냐?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둔 민주공화국입니다. 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면서까지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억울하게 말해도 본인 스스로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들고 있는 펜만 윤어게인이란 말이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 반복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신을 우리가 꼭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자유롭고 법치가 통용되는 대한민국, 이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세대 그리고 이곳에 모인 많은 2030 여러분들이 외치는 윤 어게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 중에 어게인만큼 좋아하는 단어를 비욘드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넘어섭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기존의 대한민국